안녕하세요. W입니다. 우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리스트에 관련 종목들 실적 업데이트하고 최근에 제가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소량 매수해놨고 주가 흐름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화솔루션 주식을 매수한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할지 아닐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은 그린 뉴딜 정책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고 너무 급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회사의 현재 가치가 수익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 혹은 저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익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를 확인해 보기 전에 우선 이 회사의 재정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저는 이걸 커렌트 레이시오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유동자산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서 나온 비율이 커렌트 레이시오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봅니다. 이 수치를 보면 2018년도에는 98%, 2019년도에는 91%,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95%, 모두 100%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유동부채가 약 5조 9천억이고 유동자산이 약 5조 6천억입니다. 대기업들이 다 저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삼성은 이 커렌트 레이시오가 270%가 넘습니다. 그리고 SK, LG 등도 모두 100%가 넘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총 자본을 총 비율로 나눠서 그 비율을 확인해 봅니다. 2018년도에는 41%, 2019년도에 37%,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37%입니다. 저 총 자본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쉽게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자본금을 까먹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많이 해서 자본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떤 게 적용이 될까요? 이 회사는 2018년도에 약 7,200억, 그리고 2019년도에 약 1조 1,000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약 5,000억, 이런 금액을 유형자산 취득 등에, 즉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후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좋게 봐야 하는 신호지만 총 자본 비율이 저것보다 더 낮아지면 향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주가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 회사가 왜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지 그것은 매출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약 4조 2천억인데 그 중에 53%가 태양광 이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약 50% 수준의 매출이 태양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탑 순위에 올라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수혜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기준으로 분석한 수익 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EPS, 즉 연도별 주당 순이익과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5년 중에 지난 2017년 EPS가 4,97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시기에 주가 최고점을 확인해 보니까 약 39,000원 정도 수준이었고, 당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시총이 약 6.4조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의 주가는 45,450원에서 45,650원 수준이기 때문에 45,450원을 기준으로 잡고 시총을 계산해 보면 1.3조가 나옵니다. 네이버 증시에서 이 종목의 2020년 예상 EPS를 찾아보면 2,767원으로 나오는데, 지난 2017년 EPS보다 약 44% 감소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7년 최고가보다 16%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리면 2020년 예상 매출이 지난 2017년 대비 마이너스 6.1% 하락한 약 8조 7천억, 영업이익도 역시 마이너스 12.6% 하락한 약 6,600억, EP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44% 하락한 2,767원. 근데 시총을 보면 2017년 최고 시점 대비 13% 증가한 약 73조. 그리고 당시 시총을 영업이익과 나눈 배수가 8.5배. 그리고 올해 2020년 예상 영업이익 기준 현재 시총은 약 11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는 2017년 최고가 대비 약 16% 상승한 45,45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엔 현재 실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주가 수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미래의 기대를 먹고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실적이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얘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주식수는 유상증자 등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가 될 것인가, 이 배수를 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현재 수준인 11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최고 EPS를 찍은 2017년 배수가 8.5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바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이 현재의 11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양광, 화학 섹터가 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인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비슷하다고 보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등이 현재 약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보다도 좀 더 높은 11배면 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1배를 기준으로 2021년 영업이익이 지난 2017년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면 시총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약 8조 3천억 수준으로 올라가고, 주가는 현재보다 약 15% 상승한 5만 2천원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기대만큼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선 태양광으로 매출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 시장인데, 미국엔 이미 제가 보유하고 있는 캐네디안 솔라, 퍼스트 솔라, 테슬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관련 회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 큐셀이 이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지만 예전 OCI가 그랬듯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분기 나오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만 막상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